우리는 왜 붙잡을수록 멀어질까요? 분명 인연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매달립니다. 기다리면 올 줄 알았는데 끝내 오지 않는 전화. 내가 애쓰지 않으면 금세 멀어지는 관계.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게 내 인연일까? 불교에서는 이를 시절인연이라 부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때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어지지 않는 것. 붙잡을 게 아니라 놓아야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시절인연의 지혜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는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시간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자꾸 붙잡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들고 싶고 이미 끝난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몸은 지치고 하루는 허무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때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때를 시절인연이라 말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꽃도 봄이 되어야 피고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도 겨울에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인생의 기회도 그 시기가 맞아야 비로소 열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급합니다. 오늘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일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집착이 시작됩니다. 집착은 마치 손바닥으로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더 세게 줄수록 물은 빠져나가고 결국 손은 텅 비어버립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고 결국 상처만 남게 됩니다. 법상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시절인연이 온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때가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결코 게으름을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준비는 당연히 하되 결과를 당장 바라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결국 열매는 계절이 되어야 익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만 붙잡히는 대상이 있나요? 연락이 끊긴 사람일 수도 있고 끝내 잘 안 풀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은 시절인연이 아닌 건 아닐까? 이 한마디 질문만 던져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때가 아닌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했지만 손님이 줄어들고 장사가 잘 안 돼서 깊은 좌절에 빠지셨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반복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른 강연에서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억지로 손님을 붙잡으려다 오히려 자신만 지쳤던 것이지요. 그 후로는 하루 매출에 집착하지 않고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달 뒤 가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로운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니 준비된 사람에게 인연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인연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잘 가던 관계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 그것이 바로 연이 닿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애쓰기보다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멀리 있어도 만날 사람은 만나고 가까이 있어도 인연이 아니면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절 인연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도 배움의 순간도 심지어 고난도 모두 시절 인연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단지 때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조금 내려놓고 한 발 뒤에서 바라보세요.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고 때가 아니면 그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 속에서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집착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집착도 시절 인연이 아닌 것은 아닐까요?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마음의 빈자리가 곧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집착하기 쉬운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이미 다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은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함께할 때가 되면 저절로 이어지고 때가 닿으면 아무리 애써도 흐름이 멈춥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오히려 상처만 깊어지고 미련만 남게 되지요. 관계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신호등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초록불 관계. 연락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나는 관계입니다. 부탁을 해도 고맙다, 미안하다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관계이지요. 이런 인연은 시절 인연이 맞으니 기회가 있을 때 더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둘째, 노란불 관계. 말이 길어지고 오해가 잦아지고 내 뜻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설명이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걸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통화도 길게 하기보다 짧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노란불 시기를 잘 조절하면 다시 초록불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빨간불 관계.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무례한 말이 습관이 되고 부탁만 많고 책임은 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때는 단호하게 멈춰야 합니다.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고 결국에는 빌려달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도 했지만 점점 당연한 듯 요구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그 어르신은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끼니까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선을 지키려고 해.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관계가 더 명확해졌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관계가 자꾸만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시절 인연이 다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원망도 억지도 아닌 인정입니다. 아,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연이 끊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헛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가 내게 남겨준 추억과 배움은 여전히 내 삶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인연은 끝나도 흔적은 선물로 남는 것이죠. 그러니 떠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인연이 내 삶에 머물던 시절을 감사히 여기고 보내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인연은 멀리 있어도 만나게 되고 인연이 아니라면 바로 옆에 있어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떨어진 이와 깊이 연결될 때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시절인연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인연은 노력해서 쌓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이미 하늘이 정해준 흐름 속에서 흘러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관계의 신호등은 초록불일까요? 노란불일까요? 아니면 빨간불일까요? 그 색깔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이미 답은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착이라는 건 참 미묘합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집착이고 책임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불안해서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붙잡으려 할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결핍감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떠나버리면 혼자가 되지 않을까,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우리를 집착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집착은 결핍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결핍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곧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앉아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자,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드나드는 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이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왜 그토록 붙잡으려 하는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외로움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다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집착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일까요?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걸까요? 그 대답이 떠오르면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억지로 잡지 않아도 편안한 하루, 떠난 사람을 떠올려도 가벼운 마음, 혹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줄어드는 걸 느껴보세요. 사실 집착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나쳐서 나를 괴롭힐 때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집착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집착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줍니다. 명상 중에는 이런 연습을 자주 합니다. 집착을 마음속의 줄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손에 꽉 쥐고 있는 줄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내는 상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놓으면 다 사라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금 풀어보면 손이 덜 아프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줄이 사실은 나를 묶고 있던 족쇄였다는 걸요. 명상은 단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그 뿌리를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붙잡고 싶었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집착의 절반은 이미 풀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5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위에 3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세요. 왜 붙잡으려 하는가? 얻고 싶은 건 무엇인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 짧은 연습이 내일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올리는 집착의 대상이 있나요? 그것을 잠시 놓아보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으셨나요? 삶을 돌아보면 참 신기합니다. 억지로 잡으려 했던 인연은 결국 멀어지고 놓아주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때가 아니면 억지로는 안 된다. 이 말은 체념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 합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하고 붙잡으면 반드시 손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 관계와 기회도 모두 자기만의 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지금 안 되지? 라는 조급함 대신 지금은 그때가 아니구나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바로 지혜입니다. 철학자 공자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생전에 정치 개혁을 꿈꾸며 많은 제자들과 움직였지만 당대에는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제자들이 남긴 기록이 논어가 되었고 그 가르침은 후세에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어도 때가 되자 그의 가르침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인연의 놀라운 힘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기.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계절은 자연의 몫입니다. 둘째, 떠나야 할 인연은 놓아주기. 연이 다한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내 마음만 다치고 상대도 힘들어집니다. 떠나간 인연도 한때는 내 삶을 빛나게 해준 선물이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히 보내주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셋째, 비워둘 자리 만들기. 서랍 한 칸, 하루 일정의 빈 시간, 마음의 한 구석을 비워두세요. 비움이 있어야 새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람에게는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던 끈을 내려놓았을 때 그 손에는 새로운 씨앗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시절인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지혜를 마음에 품으면 지금의 기다림조차도 고통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기다려 보시겠어요?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인연은 다시 돌아오거나 더 좋은 인연으로 바뀌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절인연이라는 불교의 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집착은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고 인연은 때가 되어야 비로소 맺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억지가 아니라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더 가벼워집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둘째, 관계에는 초록, 노랑, 빨강의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셋째, 명상과 알아차림을 통해 내 안의 결핍을 바라보면 집착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속에서 꽃 피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